지난 시간에 미분 파트 8번까지 했어요. 그죠? 오늘 9번 할 차례 맞습니까? 9번, 10번, 11번 하고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수투 부분 좀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문제풀이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도 이제는 다 들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누차 얘기합니다. 15번, 14번을 꼭 맞춰야 돼 하고서 푸는 게 아니에요. 풀이 방식을 좀 보란 얘기예요. 이것저것 많이 보고 경험을 해야 이렇게도 푸는구나 저렇게도 푸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익혀둬야 풀이 방식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까 쉬운 4점까지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제를 다 써야 돼서 보시죠. fx가 있는데 x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돼 있어요.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 절대값 fx 플러스 절대값이죠. 혹시 수능 완성 있니? 없어요? 그럼 일단 나도 패드가 없어갖고 지금 패드를 안 갖고 왔어. 자, 어쨌든 오늘은 칠판에 써줄 테니까 요걸 확인하세요. 다시 fx가 이렇게 있고 fx 플러스 절대값 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 자, 요 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대요. 실근이 4개가 되도록 하는 K값,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문제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fx 플러스 x라는 애가 언제 마이너스가 되고 언제 플러스가 되냐. 이 언제라는 건 x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고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플러스고 이걸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점을 찾아봐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 세제곱이네. 미안. 세제곱 여긴 제곱 플러스 x를 하나 더 더했으니까 11x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거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양변에 2를 곱해요. 2를 곱하고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 맞지? 22는 0이다. 인수분해 돼요? 된다고? 안 돼요. 이거 판별식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하면 81 마이너스 88 이렇게 돼요. 맞죠? 음수네? 그럼 얘는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양수란 얘기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음수,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x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요 시계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소리고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게 돼요. 그럼 좌변을 보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6x 플러스 k 해서 넘겨봐. 넘겨보면 마이너스 7x는 k 다 안 넘겼어요. 왜 안 넘겼냐면 선생님이 한번 문제풀이 방식을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미분에서 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 움직이는 그래프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로 나누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공부들 하는 거 맞지? 네.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라는 건 요런 K가 안 들어간 애들을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Y는 마이너스 7X라는 것과 Y는 K라는 요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됐습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둘로 나눠서 볼 거고 X가 0보다 크대요.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x가 0보다 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와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합니다. 네,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여기 x가 하나가 더 더했으니까 플러스 21x는 6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항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는 k 얘도 둘로 나눕니다. 요것도 둘로 나눠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하고 y는 k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놔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나눠놓고 고정된 애들부터 그래프를 그립니다. 0보다 작은 구간에선 얘를 그릴 거고요. 0보다 큰 구간에선 요거를 그릴 겁니다. 근데 얘가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극값하고 350, 안 나오네. 극값을 일단 찾아봐요. 극값. 어차피 0이 0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요거 극값을 잠깐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1하고 5에서 극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0일 땐 0이고 1하고 5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x축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x축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 대입했다. 그러면 7 나와요. 여기는 1,7인 거고 5 집어넣으면 125 75 5 20 아니지 3 8 마이너스 25 나오네요. 여기는 5, 마이너스 25. 그럼 대충 뭐 x축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0보다 큰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0보다 큰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지워요. 왜? 나머지는 얘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7x라고 하면 이렇게 높이 솟아오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요거하고 요거 그린 거야. 이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여기 있는 y는 k라는 애랑 비교를 할 거예요. k가 어떻게 돼야 실근이 4개가 나오냐 이거야. k 값이
요렇게 7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는 몇 개만 나와요? 2개만 나오죠. 7이 되면 3개 나와요. 그럼 0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이때 4개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럼 K 값은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교점이 4개가 나온다. 방정식의 근이 4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 값은 1, 2, 3, 4, 5, 6 해서 더하면 잘했어. 네, 21이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조금씩 어렵죠? 네, 22년도 수능 모의평가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랍니다. 이 정도면 한 21번? 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봐요. 몇 번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필수 유형 10번이에요. fx, gx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자, 문제를 좀 볼게요. fx가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요거 하고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함수가 2개가 있어요. 이때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답니다. 그때 a의 최소값은 했어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애와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로 나눕니다. 일단 식을 써요. 식을 일단 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그럼 여기서 움직인다는 표현을 하려면 움직이는 애가 여기 있는 a가 움직여요. 맞습니까? 그럼 안 움직이는 애는 어떻게 해요? 다 넘겨요.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a 이렇게 해놓고 2개로 나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y는 a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봐. 얘가 더 작다는 건 요 결과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얘 계산했을 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그래프 상에서 얘 y값이 더 크단 소리잖아. 그럼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 해놓고 일단 그래프를 찾아봅시다. 미분에서 극값을 찾을 거예요. 자, 얘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두 군데에서 극값을 갖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얘는 상관없어요. 0일 때가 언제인지 보면 돼요. 0일 때. 0일 땐 6이에요. 여기 어딘가 0이 있을 텐데 얘가 6이야. 1일 때는 얼마인지 한번 보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나와요? 5. 1일 때는 5야. 여기가 5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어차피 0보다 큰 부분만 쓸 거기 때문에 왼쪽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봐요. y는 a라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들보다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A가 여기 어디쯤 있으면 되겠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값은 얼마? 5까지. 이해돼요? 그럼 결론은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여기 등호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5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됐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분 마지막. 역시나 속도 문제가 나왔어요. 약하죠. 이게 왜 약한지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니야, 한 2시간을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랑 위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 해요. 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유진아,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나 좀 봐봐. 알았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둘의 차이를 보여줄게요. 얘가 Y는 XT라고 보자. 위치함수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위치함수일 때. 항상 얘네는 수직선 위를 움직여요. 평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면을 움직이는 건 나중에 미적분 2가 아니지. 미적분을 배울 때 나와요. 혹시 여기 너 미적분이지. 평면 움직이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왜 안 해봤어? 수능은 볼 거야? 진도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 평면을 움직이는 건 매개변수 함수라 그래서 X 따로 Y 따로 막 지들 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씨발 이상합니다. 근데 우린 그거 아니고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양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위치야.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0일 때는 여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시작점이 0은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러고서 점점점 내려가다가 A가 되는 시점에 0에 와 있지. 이해돼요? 이 말은 여기가 0인데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A가 되는 시점에 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로 더 가요. 갔다가 어딘가에 도착했다가 다시 와요. 언제? B일 때. 원점에 다시 와요. B를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위치 함수일 때야. 그럼 이걸 속도 함수로 바꿔볼까? 얘가 속도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출발 지점의 위치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뭐라고 주냐면 아마 100문제 중에 90문제 정도는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0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거는.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속도가 양수입니다. 언제까지? A까지 양수야. 그러면 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됐죠? 원점에서 A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A가 되는 순간에 멈춰요. 충 아니고 춤. 멈춥니다. 요 시간에 딱 멈췄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뒤로 가기 시작해요. 뒤로 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빨라지다가 요 순간부터 다시 느려져서 어디로 와? B로 와. B 시간일 때 또 멈춰요. 가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B 시간이 되는 순간 또 한 번 멈춥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때 위치는 어떻게 하냐?
적분을 해봐야 알아요. 적분을. 이해됩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대부분이 이제 이동 거리를 갖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동 거리. 여기는 아니지만 이동 거리를 물어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위치를 파악하면 돼요. 언제 위치를 파악을 하냐? 얘는 봐봐. 방향이 바뀌는 순간하고 시작점의 위치를 알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방향이 바뀌어서 가는 거고 그 다음 어디까지 도착을 했어. 예를 들어서 잘 봐. 예를 들어서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3초일 때야.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나올 거야. 0에서 3초까지 3초일 때 32였어. 그리고 1초가 더 지났을 때는 27이래요. 위치가. 이게 4초일 때야. 중간에 방향은 한 번 여기 3초일 때 바뀝니다.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어떻단 얘기야? 상황을 잘 떠올려봐. 0에서부터 32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27까지 왔죠.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37이 돼야지. 32만큼 갔다가 5만큼 되돌아왔잖아. 그럼 움직인 정도의 거리는 37이 되는 거야, 유진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 마셔. 졸지 말고 물 마셔. 그래서 이동거리를 생각을 할 때는 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위치를 파악만 해도 이동거리는 굳이 적분 안 해도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얘는 이동거리 관련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한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볼게요. 위치를 줬어요. P점의 위치는 T제곱 플러스 T-6. 얘가 P점의 위치고 T제곱 플러스 T-6. 그 다음 X2는 얘는 Q점의 위치입니다.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7T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위치가.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같아진답니다. 가속도. 위치가 같아지려면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봅시다. P점은 시작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6. 그렇지. 마이너스 6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T에다 0을 넣으면 됩니다.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지. 그럼 그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얘의 위치를 일일이 기록하면서 얘 위치랑 같이 비교를 할 건 아니잖아. 바로 식으로 찾아요. 어떻게 찾냐? P의 위치. 같은 시간이 흐르니까 똑같은 T 값을 넣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는 순간에 T 값을 봐야 돼. 여기다가 다 넘겨요.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6,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제로. 여기 T제곱, T 마이너스 6, 여기는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T 마이너스 6에다가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T가 얼마일 때?
6초일 때 같아지는구나.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었나 여기다 6 집어넣었나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뭘 찾으래요? 가속도를 찾으래요. 가속도. 가속도는 그냥 2번 미분해야죠. 한 번씩 미분해 봅시다. 2t 플러스 1이고 얘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한 번 더 미분 x1의 2' 2 x2의 2'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t가 얼마일 때? 6일 때 얘는 얼마가 됐든 가속도는 무조건 2가 나오죠. 네, 가속도는 2고 얘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겠죠. 네, P가 2고 Q가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럼 빼면 24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일단은 적분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꺼내시고 그 프린트에서 우리가 몇 번을 볼 거냐면 어라? 응? 내 거 어디 갔어? 혹시 본인 프린트에 뭐가 낙서가 돼 있거나 하는 사람 9번, 10번 이렇게 보세요. 9번, 11번 이렇게 봐봐. 내 거 어디 갔지? 내 거 없어졌어. 누군가한테 간 거 같은데? 뭐야, 그거 원래 거기 있었어? 아무것도 안 써있어. 아무것도 안 써있어? 이상하네. 아까 내가 같이 들고 왔는데? 내 거 갖고 있는 사람 없는 거지? 저거는 뭐야? 남는 거야? 아, 그래?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 아씨. 이것저것 열심히 써놨는데. 그냥 봐야지 뭐. 자, 9번 우리는 뭐 볼 거냐면 9번, 11번, 13번, 그 다음에 15번, 21번 이렇게 볼 거예요. 다시 9, 11, 13, 15, 21 이렇게만 볼 겁니다.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문제들을 쭉 풀어보세요. 9번부터 번호 불러준 거. 이상하네. 진짜 어디 갔지? 내가 여기다 같이 놨는데?
카메라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큰일 날 뻔했네. 자, fx가 9번입니다. 9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인데 구간이 1에서 3까지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4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값은 라지 m이고 최소값은 4라고 합니다. 그럼 최대 최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그치?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값을 찾아서 극값 F1, F3 요 세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미분하자.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일어나 봅시다. 2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둘 중에 얘는 안 들어가요. 왜? 구간 안에 없잖아. 그럼 누구만 비교를 하면 되냐? F2하고 F1하고 F3하고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무작정 써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좀 하십시오.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3차식이니까. 그죠? 그때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쪽 어딘가에 1이 있을 거고 이쪽 어딘가에 3이 있을 거야. 그럼 최소값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2예요. 2.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하고 3 중에 누가 최대일까? 그건 몰라요. 그건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4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4가 나올 건데 저 안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2를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 됐죠? 그럼 a는 얼마? 24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래 놓고 이제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해보면 2 빼기 3 빼기 12 더하기 24 계산하면 11이 나오고요. 3 대입하면 27, 54 마이너스 27 36 24 계산하면 15 나온대요. 이해됐습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풀었어? 잘했어. 11번 보죠. t는 0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가 있다. 시각이 t는 0일 때 위치가 속도가 이렇게 된대요.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이래요.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기왕에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시험 때는 막상 딱 보면 그래프 그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하고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해 볼까도 괜찮고 단순히 식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공부하는 시간에 시간이 넉넉할 때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리고 편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 6, 2, 12. 3에 t-2, t-6. 그럼 2하고 6에서 0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 여기가 6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0일 때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0일 때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 36이네요. 뭐 사실 굳이 필요 없는 값이긴 하지만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붕 하고 출발을 해.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원점에서 출발해서 붕 출발해서 2초 때까지는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2초의 방향을 틀어요. 다시 와요. 그래서 6초일 때 또 방향을 틀어. 다시 오른쪽으로 가. 이 모양이야. 이해돼요? 문제 봅시다. 기억. t는 1에서의 p의 위치는 25다. 위치를 찾아야지 이제. 요거의 위치 함수를 한번 구해봐요. 위치 함수는 부정적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정적분 xt,t라고 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36t에 원래는 플러스 c가 있는데 t가 0일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돼요? 위치가 0에서 출발이잖아.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주어진 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t가 1일 때 여기다 1 넣어보세요. 25 나와요? 나와요. 오. 다시 말하면 x1은 25 맞습니다. p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 여보세요? 아, 이름이 자꾸 생각나. 소영이니 서영이니? 얘야? 정신 차려보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2일 때 틀어지고 6일 때 틀어집니다. 그죠? 2번 바뀌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문제예요. 0에서 3까지 이거 가지고 많이 틀렸더라고. 0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37이다. 봐봐. 어느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2일 때 위치하고 그 다음 3일 때 위치하고 나눠봐야지. 왜? 2까지 갔다가 3이 되는 그 순간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 2일 때 위치를 보세요. x2라고 하면 8-40, 8 플러스 72. 2일 때 그 위치는 32예요. 그 다음 3일 때 위치를 봅니다. 그럼 27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 해서 27 나와요. 32까지 갔다가 27까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얼마란 얘기야? 37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이거를 오해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하거나 쟤를 막상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빼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보는 게 더 간단할 거예요. 됐죠? 그만 자고. 네, 조금 쉬었다가 마저 문제 보고 시간 되면 적분도 좀 보겠습니다. 저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땡큐.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함수. 자, 요거까지는 풀고 선생님이 15번하고 21번은 풀 시간을 좀 줄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5 fx 위의 점이래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P가 아닌 점,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교점 Q가 또 생깁니다. 그때 Q에서의 접선과 Q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됐죠? 그럼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얘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여기에서 일단 접선을 만들어요. P에서의 접선. 자, P에서의 접선은 먼저 기울기 뭐냐? F'1입니다. 계산해보면 뭐가 나와요?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해보면 알겠지만 네, 1이 나옵니다. 1. 됐죠? 그래서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6이 필요한 거야. 됐죠? 유진아, 눈이 돌아가게 생겼어. 정신 좀 차려봐. 물 좀 마셔. 그거 왜 맨날 떠다 놓고 기도만 드리고 있어? 마시려고 떠온 거 아니야? 마셔. 반을 비워. 한 모금만 마시지 말고. 자, 요거랑 이제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6.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1로 두 번 묶여야 돼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 돼. 그래서 나 말고 부모님한테 전화하라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합니다. 이제 교점 Q를 찾는 거예요. Q를 찾아요.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2, 0. 한 번 더. 1, 마이너스 2, 0. 언제야? 2일 때. 그죠? x가 2일 때야. 그래서 Q점의 좌표는 2, 여기를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지.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구해볼까? 계산을 안 했나 보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야. 여기다 이제 2를 넣는 거야. 그럼 12, 16, 6이니까 2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보니까 2x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8. 요거 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하고 21번은 각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저거 일시정지 좀 해주라. 네, 15번입니다. 1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a, b에 대하여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걸 gx라고 하고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7이 되게 만드는 gx의 x값이
두 개 있다. 걔네들은 미분하면, 나 조건에서 보면 미분하면 0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극값이 마이너스 27이다. 그죠? 두 번째, 극값이 아니더라도 미분계수가 0일 수는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자면, 자, 앞에 봐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일 때 마이너스 27인데 문제는 27 되는 애가 또 생기죠. 이런 애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마이너스 27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조건이 그 말이에요. 나 조건이.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27 되게 만드는 x값은 집어넣으면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야 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gx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gx는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ax 제곱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4분의 1 fx 더하기 bx, 얘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거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 밑에 줄에 g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죠? 밑에 플러스 bx가 아니라 마이너스 bx. 아, 미안.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bx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디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연속이다라고 해서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F0은 얼마예요? 0이에요. 첫 번째 F0은 0이다. 자, 이제 미분해 봅시다.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1 F'X 마이너스 2bx. 자, 얘도 마찬가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죠. 그래,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이면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래서 F'0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fx를 추측해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래요? 1이야. 그냥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야. 그럼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인수로 뭘 가져야 돼? x제곱. x제곱. 얘가 반드시 인수로 따라와요. 그치? 나머지 하나의 근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치? 모르기 때문에 그냥 x-p 이쯤으로 해두자. 정신 차리고 설명하다 보면 얘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따 계산을 할 때 좀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다시 씁니다. gx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p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4분의 1 fx니까 아이고 쓰다 말았구나. 4분의 1 fx
여기다 4분의 1 곱하는 거야. 4분의 1 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p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4분의 1 p 더하기 b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g'x라고 해서 위에 식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px 이 세제곱이구나. 쏘리. 여기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건 미분하면 4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p 플러스 bx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식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해봐야지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일단 식으로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요. 가조건을 봤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애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다고. 그치?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잘 봐.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오고 얘도 0 넣으면 0 나온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gx도 0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얘를 갖고 좀 살펴볼게요. 요 밑에 거 미분계수 중에 위에 식을 놓고 살펴보면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3px 플러스 2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 0일 때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나옵니다. 이거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지. 맞죠? 그럼 얘가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얘부터 살펴보는 거야. 0보다 작은 범위부터. 그러면 요 그래프, 이 4차식의 그래프를 잘 눈여겨보세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경우는 여기에 요 2차식의 해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극값이 총 3군데가 나옵니다. 그죠? 미분계수는 0이 되는 애가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중에 0은 하나 등장을 했고요. 또 나머지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더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럼 요런 경우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고 이런 경우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인 걸 표시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있어. 근데 증가감소가 안 바뀌죠. 그치? 그 말은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중근. 이해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근. 이런 경우는 뭐야? 해가 없을 때예요. 얘가 교점이 없을 때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해봐. 야. 정신 차려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제가 0이 되면 마이너스 27인 애가 이쪽에 있든 간에 어쨌든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마이너스 27이 반드시 나오겠죠. 거기에서 0이 되는 애가 있냐 이거야. 미분계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됩니다. 탈락. 자, 그럼 어쨌든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에 하나야. 맞죠? 자, 이때도 보세요.
얘부터 한번 볼게요. 두 근을 A, B, P, Q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놉시다.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야. 됐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0이고 알파고 베타일 때, 그 다음 알파 0 베타일 때, 베타 알파 베타 0 이쪽에 알파 베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놓고 한번 봐요. 됐니? 0보다 작은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맞죠? 얘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7이 나오면 미분계수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탈락.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27 되는 애를 가려면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이쪽에선 안 나오죠.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오른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물며 마이너스 27 되는 애가 반드시 생겨요.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7이 되는 애가 반드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미분계수는 0이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함수값을 마이너스 27을 가지면 걔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이런 애 못 만들어요. 얘는 되겠어? 더 안 되겠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안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셋 다 안 돼. 그치? 그럼 여기는 탈락.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얘가 0이라고 치면 얘가 0이거나 0이고 요 한 근이 알파가 되거나 알파가 되고 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0이 중근이라고 쳐보자. 마이너스 27이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 0이 되면 여기 미분계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애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0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7일 때 미분계수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왼쪽을 보는 거예요. 0의 왼쪽. 됐어요? 그럼 걸러졌네. 이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0일 땐 0이고 여기 미분계수가 0이죠. 어차피 나는 0의 왼쪽 부분만 볼 거야. 그치? 얘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잘 보세요. 4차식이 주어졌는데 그 4차식이 어떻게 생김새에 따라서 조건을 계속 맞춰본 거야. 다. 모든 종류를. 됐어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가능한 그림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알파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는 다 했어요. 근이 3개일 때도 했고 2개일 때 보고 하나일 때 봤어. 극값이 3개, 2개, 하나 다 본 거야. 이해돼요? 그랬을 때 가능한 건 2개뿐이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알파일 때 중근을 가져요. 얘가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x에다가 4로 묶어서 마이너스 4. 여기 최고차항 앞에 개수를 뺀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알파는 음수여야지. 음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고 얘가 중근을 가져. 그럼 P랑 A랑 둘 다 알파에 대한 식으로 씁니다. 얘를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하면 두 근의 합이
여기 두 근의 합이 2알파지. 여기서 2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p예요. 여기 보면. 그죠? 그 다음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a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p는 선생님, 어.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가 아니라 그냥 4분의 3 알파 아니에요? 두 근의 합 어떻게 배웠어? 아니 4분의 3p 아이씨, 플러스네. 미안. 자 그럼 p가 뭐가 돼요? 3분의 8 알파 이렇게 될 거고 a는 2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pa 대신에 갖다 넣고 알파 대입해서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만들 거예요. 이해돼? 여기다 갖다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의 x 제곱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내가 보기엔 이거 하고 끝날 것 같다.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7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알파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4제곱 얘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4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둘 중에 누구? 마이너스 3이겠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제 P가 나옵니다. P 얼마예요? P? 마이너스 8 나오고 A는 18이 나오겠네요. A는 찾았어. 이제 B를 찾아야 돼. 한 번 더 해야겠지. 그죠? 자,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요. 4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8 넣으면 2 곱하기 B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죠? 얘도 X로 묶어요. 요것도 X로 묶으면 4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는데 근이 어디서 나와? 얘가 0 되는 값이 있겠지. 그치? 그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7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여기서 지금 중근으로 G'0이 0 되는 애 찾았지. 마이너스 27 되는 애 하나 여기 있죠. 나머지 하나는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도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그 값이어야 된다. 이해돼요? 다시 잘 봐. 거의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x는 마이너스 27인 애가 2개 있다 그랬어요. 맞지? 이거 조건이잖아.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치? 더 있냐 이거야. 왼쪽에서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준 거 봤죠? 요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애가 하나가 딱 만들어지고 더 이상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안 그래? 더 없지. 왼쪽에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7 되는 애가 더 안 나옵니다.
왼쪽에는. 0의 왼쪽이라며. 그 왼쪽만 봐야 될 거 아니야. 왼쪽에서 마이너스 27 되게 만드는 애가 하나가 나왔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 반대쪽에 있어야지.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G'X가 0 되게 만드는 애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0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잖아. 여기 나오는 이 값을 대충 베타라고 해보자. 여기 베타야. 어디 갔어?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나와야지. 미분계수는 0이 되면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7이 되게 만드는 베타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봐요. 요 식은 다시 고쳐 쓰면 4분의 1 x의 세제곱, 일단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4분의 1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면 계산상 좀 편하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보자. 여기서 말하는 베타라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야? 보니까 x 값이 3분의 4 곱하기 2 곱하기 b 마이너스 2일 때야. 맞아요? 정리하면 3분의 8에다가 b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이걸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나와야 된다. 갖다 넣어요.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9분의 64 해놓고 b-2의 제곱 뒤에 여기다가 3분의 8 곱하기를 대입하면 3분의 2가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b-2는 똑같잖아. 묶어서 계산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b-2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b-2. 얘가 마이너스 27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 정리. 마이너스 27분의 64 b-2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b-2의 세제곱은 넘어가면 4의 세제곱 분의 9의 세제곱 나오죠? 3의 6제곱이니까 27 곱하기 27이잖아.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 그냥 계산이야. 64분의 27 갖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b-2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9. 4분의 9야. b는 4분의 17. 4분의 1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따 힘들다.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 4분의 89 나와요. 됐습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 15번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20번은 해보세요. 21번이구나. 21번은 시간 되면 해보시고 뭐 넉넉치 않다. 그럼 굳이 안 건드려도 됩니다. 대신에 2, 3점짜리는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갑시다.